네, 다음 TF는 아직도 왜 소프트웨어 아직도 왜라는 이름의 이제 TF인데요. 글쎄요, 뭐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우리가 할 얘기가 많죠. 여러 가지로 답답한 점도 많이 있었고 그런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곽병진 소프트웨어 산업 과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나와주시죠. 예, 여기 좀 우리 마음 아픈 글들이 적혀 있는데요. 세계 시장 점유율 1%.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성장을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좀 저런 상태에 있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는 이런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3D, 3D 3차원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3D 업종이다. 이런 얘기까지 자주적으로 오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계신 거겠죠? 네. 성장도 성장이지만은 또한 이제 그 처우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아직도 왜 이런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저 제자리 걸음을 앞으로 나가게 하실 것인지 이제 저희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그 소프트웨어로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거나 이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주면서 돈을 버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TF 주제에서는 그 두 번째, 저희들이 이제 IT 서비스 사업이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의 소프트웨어 사업에서의 문제점과 어떤 그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매출을 올리고 어떤 회사를 키우는 게 어떤 기업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본인도 많은 소득을 올리고 또 이제 어떤 유명한 개발자로 남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텐데요.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나라의 좀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제가 이제 세 가지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을 얼마나 개발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이분은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발주를 내는 이제 그런 캐릭터로 묘사를 했는데요. 이런 이제 사업을 이제 발주를 낼 때, 그러니까 어떤 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어떤 거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서 개발자들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추상적이고 애매한 그런 요구 사항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뭐 클래식하고 모던하고 뭐 이게 되게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으로 요구 사항을 내는 거죠. 그럼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뭘 개발해 달라는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작부터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사업은 이제 개발자가 스스로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하면 되겠지 해서 중간중간 결과물을 만들어서 이제 고객에게 납품을 하게 됩니다. 되게 이제 그 기술적인 내용을 담아서 이제 고객에게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고객에게 납품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대로 이제 검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고객 입장에서는 다시 개발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본인도 머릿속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발주를 내고 개발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개발자가 개발해 온 내용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 머릿속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개발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발자의 요구, 개발 결과물을 다시 돌려보내고 또 이제 자기 생각을 담아서 몇 가지 더 이제 요구사항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그 형태의 그 검수 그리고 재요구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언제 끝날지 막연하게 사업 일정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될 뿐더러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월화수목 금금금 이 개발자들은 이제 한없이 개발 업무를 반복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개발자 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고객의 바로 옆에서 개발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런 요구사항이 많냐면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 옆에 붙들어 놓고 있어야 얼마든지 편하게 이런저런 숙제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변경이라든가 다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무한 반복되는 그런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옆에다가 이제 앉혀놓고 일단 개발 업무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또 뭐 어떤 사업 관리도 본인 입장에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해 있습니다. 부산, 뭐 광주, 뭐 전주, 뭐 이제 강원도까지 이렇게 좀 각각 전국 각각에 이제 선재가 돼 있다 보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있을 때마다 몇 달씩 그 지방에 가서 지내야 되는, 먼저 가족하고 다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원격치에 출장을 보내게 되면 또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한 달에 1인당 한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세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TF를 통해서 도출을 해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정책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발주를 낼 때 고객기관이 발주를 낼 때 자기가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요구를 해서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그 취지의 명확한 요구사항이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얼만큼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하면 될지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지 개발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고객하고 상당히 밀접한 상황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개발 단계도 있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끝나고 어느 정도 개발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제 구체화되면 그 실질적인 이제 코딩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계는 위치에 상관없이 뭐 부산에 있는 고객이라 하더라도 뭐 서울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배포해두고 이제 검사를 받고 이제 좀 잘못된 부분은 다시 사무실에서 개발해서 고객에게 인계해주는 이런 형태의 원격지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명확한 요구사항 그리고 원격지 개발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이제 저희 국내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적용하고자 정책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과업 내용이 명확하게 되고 또 이런 그 명확한 과업 내용이 사전에 협의가 되면 과도한 추가 개발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까지 가서 이제 파견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훨씬 지금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런 그 두 가지 정책,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 우리가 이제 희망하는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전역과 가족이 있는
일상을 현실화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내는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사업 종료 후에 인수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면 되겠고,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라든가 개발자는 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서 충분한 수익을 얻고, 또한 자기 개발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좀 이상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발자들의 고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제 주변에도 개발자가 많지만 이제 개발자들이 다 이제 저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저게 해결이 되면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창의성을 훨씬 더 잘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 조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제 실제로 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들을 개발해 달라라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조건을 이제 서로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표준 계약서는 아니지만 표준된 어떤 그런 형태의 그런 내용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문서화된다던가 이런 식의 작업들이 같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도 진행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요구사항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이제 기본 이제 템플릿, 이제 기본적인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올해 안에 만들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 기관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폼에 맞게 좀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약간 강제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객들에게 이제 맡겨놨었는데 그 부분을 좀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서 좀 상세도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사업자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의 제안 요청서가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이제 권고하거나 아니면 뭐 보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이제는 개발자들이 조금은 편한 그런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네네. 곽병진 소프트웨어 산업과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